소주의 네트워크 관계는 에너지를 만드는 생화학 공장 역할을 하는 오장육부가 있죠.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오행이 발생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오장육부도 네트워크 관계를 잘 유지를 해야만이 소주인 내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돕는 부모와 자식 관계의 상생 역할도 하지만 서로 견제하거나 해치거나 극을 하는 상극 관계도 있습니다. 먼저 인체 관계를 보면은요, 신장과 방광은 서로 부부 관계로 음의 장기와 양의 장기로 짝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신장은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배꼽 주변을 통해서 뒤쪽에 콩 모양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순유관, 오줌을 나르는 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방광에 액체를 찌꺼기를 담아놨다가 때가 되면 비워주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음의 장기는 채우는 장기, 신장은 음의 장기이기 때문에 항상 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방광은 짝꿍이지만 부의 장기이고 양의 장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웠다가 비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원리이기 때문에 역행을 한다거나 그 관계가 잘 유지하지 않으면 내 몸에 병이 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관장하는 장기가 신장이기 때문에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좋을 때 우리는 귀도 잘 들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골격도 튼튼하게 되겠죠. 관절에도 병이 나지 않겠죠. 또 호르몬 기능도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병이 나면은 척추가 건강하지 않는다거나 정력이 약해진다거나 진액이 나오지 않아서 관절이 생긴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치아가 빨리 마모된다거나, 소변이 때가 되면 나와야 되는데 미리 나온다거나, 아니면 제때 나오지를 않고 힘들어서 소변을 놓아야 되는 뇨폐 증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모두 신장과 방광에 속해 있다. 그러면 신장은 물을 주관해서 피를 걸러서 액체를 든 찌꺼기를 방광에 보내주면, 방광은 또 제 시간이 되면 관략근을 열어서 소변을 비워야 돼요. 근데 방광이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면 남편이 병이 났기 때문에 아내도 같이 근심이 되고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또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피를 잘 거르지 못한다거나 심장을 안정시키지 못하게 될 때 마음이 안정이 되지 않고 또 고혈압이 생길 수 있고, 호르몬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서 성장이나 노화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는 신장과 방광의 문제다, 수의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또 신장과 방광에 문제가 생기면요, 추위를 많이 타게 되고요, 냉기를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가지면서 너무 추위에 민감할 때도 바로 신장과 방광이 균형을 잃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청력이 약해지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경우에서도 신장과 방광으로 봅니다. 그러면 신장과 방광은 부모한테 타고 태어난 그런 기운을 평생을 소모하면서 사는데, 후천의 본인 비장과 위장, 먹거리가 제대로 공급이 되어서 적당한 공급으로 신장과 방광, 선천적인 본을 잘 유지해 주도록 이렇게 네트워크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 신장과 방광을 통해서 어떠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귀를 통해서 이 혈점을 사용하면서 검은색을 섭취를 해주는 것이죠. 검은 색깔이 들어있는 것들을 밥에다 같이 놓아서 먹을 수가 있겠죠. 신장에 좋은 기운을 주는 검정색과 먹는 먹거리로는 약간 간간한 것을 일시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검은 콩이나 검은 쌀, 생선도 그 뼈가 없는 흐물흐물한 낙지나 장어, 이런 것들을 취해서 기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에서는 신장과 방광을 해주면서 어느 부위가 문제가 있는가에 따라서 상점을 같이 취해주면 됩니다. 간담이 건강하면 눈이 잘 보이고 근육통이 없지요. 그 다음에 황달도 걸리지 않고요,
뭉치거나 담이 결리는 일도 없겠죠. 또 눈이 잘 보여서 눈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우리가 느긋해지고 겸손하고 인자한 성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근육통이 자꾸 생기고 피로하면 짜증이 나죠. 그래서 안 좋은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성질 부린다 그러는데 노염증이 심하기도 하고 극단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기도 해요. 근데 간이 건강하지 않을 때는 바람을 싫어하게 되고요.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나오고요. 그러는 이유들은 우리가 간과 담을 계절적으로 봄으로 비유를 하고 목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또 나무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간은 20%만 건강해도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한 120일 정도 되면은 다시 재생이 다 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평소처럼 내가 무리하거나 관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겠죠. 밤에도 잠을 잘 자서 쓸개즙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밤늦게 알코올 성분이나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아서 간이 무리되지 않고 잘 보호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으면 간이 울체가 되고 뻑뻑해짐으로 인해서 간 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눈이 자꾸 감기고 만성 피로 증상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밥맛도 없어지게 되죠. 이럴 때는 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쉬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간에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을 보호해서 마음에 심장도 안정을 시키고 소화액도 잘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간이 올치가 돼서 또 심장을 안정시키는 기능으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또 마음가짐이 관계가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이 많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는 약간 새콤한 맛을 먹어줘서 간이 뭉친 걸 풀어주고 그 다음에 녹즙을 먹어서 녹색의 그런 부분들이 간의 기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푸르른 나뭇잎을 많이 봄으로 인해서 눈을 통해서 간의 기운을 줄 수 있고요. 또 오늘 제가 녹색에 가까운 의상을 입었는데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간이 피곤하지 않도록 기운을 주는 그런 색깔에 속하겠죠. 심장과 소장은 불로 비유를 하기 때문에 화병을 생각을 하게 되죠. 계절적으로는 여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되고 평안하게 되면 말도 잘하게 되고요. 꿈을 갖고 비전을 향해서 차근차근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슬픔이 없고 기쁨으로 대사에 도전을 하겠죠. 근데 지금 스트레스를 강하게 받는다. 화에 잠긴 심장과 소장이 좋지 않을 때는 마음이 안정이 안 될 때, 긴장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막 땀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되면 억장이 막힌다 그러죠. 그러면서 말 못하는 병이나 혀가 굳는 병도 생기기도 한답니다.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격하게 뛰기도 하고요. 불안감과 부담이 가서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을 안정시켜서 숙면하기 위해서 바로 부모의 역할을 갖고 있는 상생관계인 간과 담, 목의 장기가 해면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이 심장에 에너지를 주고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생의 관계에서 부모가 넉다운 되어버리는 거예요. 피로감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오장육부의 그런 네트워크 관계에서 잘 안정이 안 되면은요, 상극 관계인 금의 장기, 폐와 대장을 열받게 해서 변비를 일으킵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근심이 많게 되면 흡수를 못하고 소장에서 설사를 해버리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붉은색의 옷과 쌉스러움한 카피나
홍차, 약간 쌉스름한 쓴나물을 먹어줘서 피를 맑게 하고 마음을 좀 원활하게 해주고요. 이런 것들을 먹음으로 인해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갱년기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서 땀이 막 나기도 하고 설사를 하기도 하고 피부질환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변비가 발생이 될 때는 귓구멍이 있는 오목한 부위의 가장 중심부에 심장 한 점과 이둔곽 주위의 위쪽에 있는 소장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변비일 때는 심장 아래쪽에 폐와 소장 옆에 있는 대장을 취해 주시면 원활한 배설이 이루어지겠죠. 심장이 안정이 안 되고 너무 우울하고 지쳐 있을 때는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설사를 한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는 심장과 소장을 더해주고요. 불면이 일어날 때는 심장을 기준으로 해서 자율신경인 구내와 수면의 양을 좋게 하는 수면정과 질을 좋게 하는 수면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심장과 소장이 원활하지 않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지 않죠. 그런 귓바퀴 전체를 다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요, 속화장을 해주는 것처럼 전신으로 순환이 잘 되게 하는 방법이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귀 마사지를 하고 필요할 때는 귀에 치유물질을 부착을 해서 지속을 했을 때 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그때그때 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만성으로 가지 않도록 예방하는 생활 건강이 되겠죠. 마음이 안정이 되면 밥맛도 좋아지고 또 얼굴의 혈색도 좋아지면서 내 삶의 질이 좋기 때문에 타인에게도 비전을 줄 수 있고 또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의 오행관계를 통해서 화의 장기인 심장과 소장은 목의 장기인 간과 담이 원활하게 심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천륜의 관계를 유지하고요. 일륜의 관계인 금의 장기, 폐와 대장에도 극을 하지 않도록 소장과 심장이 원활하게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죠. 이 토는 바로 비장과 위장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비장과 위장은 서로 부부관계로 음과 양의 관계를 조율을 합니다. 음이 없어서 안 되고 양이 없어서도 안 되겠죠. 적당하게 서로 빛도 조여주면서 음질을 만들어서 휴식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남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자연의 이치를 들어서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생리학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위장은 밥통처럼 받아들이고 비장은 그 받아들인 음식이 소화된 것들을 전신으로 구멍구멍 메꾸어서 눈도 코도 입도 귀도 잘 들리게 할 뿐 아니라 항문으로 생식기로 잘 배출하도록 그런 돕는 역할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옛 어른들이 비위가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들이는 것도 나누는 것도 잘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토가 병이 나면은요,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뭘 좀 얻어와라 그러면 부끄러워서 못 간다고 하고, 이걸 좀 이웃집에 갖다 줘라 그러면 창피해서 못 간다고 하고, 저는 유난히도 토의 병이 나서 늘 위견경과 위하수 증상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밤새 잠을 못 자고 생각이 깊게 되면 잇몸이 다 헤어지기도 하고 입술이 무너지기도 하고 입에서 구취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깊어지면 의추증과 의부증도 생겨서 남을 의심을 잘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되면 가정의 균형이 깨져버리겠죠. 그러면서 토와 극을 이루는 신장과 방광에게도 무리를 주어서 물을 메꿔버리거나 아니면은 부패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장은 선천적인 본으로 후천적인 본인 비장과 이장의 도움을 받아서 평생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관계는 조직의 관계나 자연의 관계나 모든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약간 달치근한 맛을 먹어주고요. 저처럼 이 노란색이나 황색의 옷을 입어서 그 색깔의 기운을 받게 하고요. 노란 꽃을 보는 것도 좋겠죠. 뒤에서는 이렇게 가운데 연골이 톡 튀어나와 있는 다리처럼 걸쳐져 있는 이 끝부분이 바로 위입니다. 입에서부터 이렇게 식도, 들문, 십이장, 소장, 대장 이렇게 쭉 배출하는 부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이 끝부분을 바로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하수가 있거나 위가 신경성 위염이 있으면 이 부위가 붉게 충혈이 되거나 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비장입니다. 비장은 이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가슴 부위에 이 벽면이 다 비장에 속하는데요. 여기에 한 점을 두어서 바로 비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과 나누는 이 역할이 원활하게 되면 우리 몸에 부종도 생기지 않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혈액도 잘 운반을 해서 우리가 골고루 몸이 슬림해지게 살이 찌고 발바닥까지도 윤택하게 피부를 유지를 하는 역할을 해요. 이 비장과 위장이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는 아까 상극관계인 신장과 방광의 수액에도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잘 고이지 않고 썩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했죠.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이 건강하려면 심장과 소장 기능이 원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이 되고 골고루 소장에서 전신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것들을 간에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심장과 소장과의 상생관계나 신장과 방광, 수하고 상극관계 이런 부분들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회부도에서 비장과 위장이 왼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귀에서도 왼쪽 부위를 주로 대응점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의 해부학적인 것과 생리학적인 것은 귀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제 몸의 이 상처 부위에 폐가 우폐와 자폐가 있고요. 그 가운데가 심장이 있죠. 그 다음에 배꼽 아래쪽에는 바로 그 대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들 그것을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찌꺼기를 배출하도록 그 길을 밀어주는 상부와 하부의 이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토기인 비와 위장 거기에서는 입으로 먹어서 우리 몸에 흡수하고 나머지 찌꺼기를 이제 장으로 배출을 하는 그 과정을 했는데요. 바로 그게 잘 돼야 금긴 폐와 대장도 건강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토하고는 상생관계를 이루겠죠. 이 상생관계가 원활하게 되면은요, 피부도 윤택해지고, 그 다음에 배설도 원활해지고요, 그 다음에 호흡기도 좋고요, 내 면역력이 충분하여서 전신의 순환을 잘 해주기 때문에 피부도 매끄럽겠죠. 근데 이 상생관계가 만약에 어긋났다, 소화가 잘 안 되게 되면 바로 피부질환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변비나 설사도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는 귀에 있는 혈점이 바로 가운데 오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심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폐와 하폐의 역할을 하는 이 부위가 우리 몸에서는 우폐와 자폐 이렇게 혈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하고 짝꿍인 대장이 이륜각이라는 이 연골을 넘어서 바로 이 위점에 하나가 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질환이 발생이 됐을 때 이 폐와 대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생관계인 토에 속하는 비장과 위장을 취해 주시고요. 금기에 극을 하는 심장과 소장도 같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 몸의 네트워크 관계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서로 나와 상생관계인 도움을 주는 부모와 자식관계가 원활한지, 부부관계가 원활한지, 부부관계가 삐뚤어졌는지, 부모와의 관계가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만약에 면역이 약해져서 피부질환이 발생이 되어서 피부약을 먹었다. 그러면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서 해독을 해줘야 돼요. 바로 금기와 상극관계를 가지고 있는 목기, 간담이죠.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면역이 떨어져 있으면 해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면역이 약해서 간에서 해독을 못하면 상생관계인 수, 신장과 방광의 상태도 봐야 되지만 상극관계인 이 금기, 폐와 대장에도 문제가 있는지, 피부질환이 수시로 발생이 되는 분들은 꼭 미리 예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피부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 비염이 생기거나 감기가 걸리거나 호흡기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금기, 폐와 대장에 속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연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비염이 생기고 피부질환이 발생이 되고 이런 증상들은 금기가 약해졌다고 했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색깔을 흰색을 입어주시거나 그 다음에 매콤한 맛을 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흰색의 무나 또 배 도라지도 감기나 면역을 조절하는 데 좋다고 얘기를 하죠. 약간 매콤하면서 흰색,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먹는 것이지만 항상 먹을 때는 소량을 먹어요. 그래서 보충을 하는데 질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음식을 먹어서 그때 내 몸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과다와 결핍에서 이렇게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계속 매운맛을 먹게 되면 상극관계인 간이 뭉쳐서 또 심장에 피를 잘 공급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또 필요한 것들은 그때그때 보충을 해서 몸을 회복시키시면서 반성을 가지 않도록 기생활요법으로 기 마사지를 통해서 자극을 하시고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셔서 건행하시기를 바랍니다.